치아가 그 충격을 받았을 때 이가 이제 보통 깨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설명드리고 있는데요. 보통 치아가 그 충격을 받게 되면 이렇게 완전히 이제 머리가 깨지는 경우가 있고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끝 부분만 살짝 그 그릇에 이가 나가는 것처럼 살짝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끝 부분만 살짝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이제 범낭질이 조금 깨졌다고 하거든요. 이 가장 바깥층이 범낭질인데 그리고 이게 안층이 상아질입니다. 이 범낭질만 깨진 경우 살짝 매끄럽게 다듬어서 마무리하면 쓰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. 다시 이제 그 이가 완전히 그 치관 부위가 완전히 깨진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. 깨진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첫 번째로 그 신경이 노출되지 않고 치관 부위가 깨진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레진으로 덧대게 됩니다. 레진은 장점은 그 비용이 저렴하고 하루에 끝난다는 거고 단점은 그 강도가 조금 약해서 잘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변색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. 치관 부위가 깨졌을 때 이렇게 이제 라미네이트라고 하거든요. 손톱처럼 얇은 이 라미네이트를 본을 떠서 이제 하나를 이제 끼울 수가 있습니다. 또 그 치관 부위가 깨졌을 때 이렇게 내부 신경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신경이 노출되는 경우는 그 치수 복조술이나 아니면 신경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신경치료를 합니다. 왜냐면 이제 이렇게 신경이 노출된 경우에는 대부분 염증이 생겨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예 신경치료를 바로 들어가는 게 환자분을 위해서 이제 좋은 그 치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이가 깨진 경우 신경치료를 들어가고 나중에 이를 이렇게 하나 싸주게 됩니다. 싸주는 종류는 그 내부에 금속이 들어가냐 아니면 이제 세라믹이 들어가냐 세라믹 지르코니아가 들어가냐 차이가 있는데 심리적으로는 이게 조금 더 우수하게 됩니다.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에는 이제 이 치관 머리 부위만 깨지는 것을 이제 봤었는데요. 이번 시간에는 치관 치근 파절 그러니까 치관 치아 머리와 이제 이 뿌리 부분의 그 파절을 동반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. 이 파절이 머리 부분뿐만 아니라 그 뿌리 부분까지 이제 같이 가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. 범낭질 상아질뿐만 아니라 치아 뿌리 쪽으로 백악질까지 파절된 경우도 있습니다. 주로 수직 파절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그 범낭질이거든요. 그리고 이게 그 내부층이 상아질이고 그 뿌리 부분의 바깥층을 그 백악질이라고 합니다. 이 백악질 여기까지 이제 같이 깨진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이런 경우 치료는 그 미세한 금만 관찰된다면 그냥 크라운 또는 신경치료 크라운을 해서 치아를 잡아줄 수 있지만 잇몸 하방인 치근 부위까지 수직 파절이 일어난다면 결과가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. 발치가 필요한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또한 이제 치아 파절선을 따라서 세균 감염이 발생하고 통증과 뼈를 녹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 두게 되면 안 됩니다. 외상으로 인한 파절로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 저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합니다. 앞니 부위일수록 빠른 임플란트를 해주는 것이 주변 잇몸 뼈와 추후의 심미적인 부분에서 좀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. 참고적으로 그 경우에 따라 그 잇몸 하방까지 파절된 경우 기둥을 세워서 치아 머리를 만들고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 세라믹 크라운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치과에서 좀 더 이제 정확한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치아가 머리 부분만 깨진 게 아니고 뿌리 부분까지 이제 깨진 경우에는 대부분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거의 뭐 바로 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빼시고 나서 바로 임플란트를 심으시면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